명태균 씨 5년 구형된 거, 네네. 증거인멸까지 6년 구형된 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내심 약간의 좀 기쁘다면 좀 그렇지만은 좀 이제 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최대 구형량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연락받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 당사자 네. 쪽에서 네네 전혀 연락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창원지법에 저희 변호사님이나 김태일 소장님이랑 갈 때 명태균 씨가 그 고성과 욕설 막 이런 네네. 거를 하면서 같이 법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워낙 말이 엄청 빠른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재판 때도 그래요. 아. 재판 때도 이제 검사한테 막 그 모욕적인 뭔사를 하고 막 갑자기 또 검사를 칭찬했다가 갑자기 판사한테 뭐라고 했다가 판사한테 칭찬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오래 걸릴 걸 예상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기자님들한테도 막 카톡을 보내고 이랬다면서요? 네. 아마 12월 23일 며칠 전이었는데요. 갑자기 야밤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카톡을 보냈길래 뭐지 하고 근데 평소에 많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입장문 네네네.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아니 뭐 유튜브에 나왔던 맞아요. 거 페북에 올린 입장문 이런 것들을 막 보내시는데 네. 그 의견서를 보냈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3대 개혁에 열심히 그런 삶을 살겠다. 뭐 언론 개혁도 동참하고 뭐 이런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매끄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가분들께서 제가 지금 시급하게 카톡을 계속 날리고 계시는데 제가 근황 토크를 빼먹었다라고 오늘 오마이TV 출연을 위해 창원에서 오셨는데 첫 비행기 타고 오셨나요? 네, 김해에서 첫 네. 비행기를 타고 이 한파를 뚫고 상경했습니다. 이게 무사히. 이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슬슬 이제 변호인의 마음을 알아가시게 제가 창원 재판 갈 때 아. 제가 역으로 맞습니다. 첫 진짜. 비행기를 타고 매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 잘 예전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저희 강희경 씨랑 저랑 그 법원 출석할 때 보면 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5시에 비행기 타러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아 그게 않아요. 피곤해서였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짜증이 이미 난 상태로 가고 보통 그렇게 저희 검찰 조사 받을 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엄청 고생 많이 9시에 하셨죠. 시작을 해서 네. 새벽 1시쯤 끝나요. 그럼 네. 나올 때도 한번 그 뉴스 기자분들이 팔로우업을 해주시는데 그땐 둘 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지쳐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앵커이님 만큼 그 텐션 올려서 잘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저희 58 사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네네. 검찰이 사실 별건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공익제보자로서 압수수색에 다 응하고 자료 제출을 다 했는데 사실 검찰이 그 먼지털이식 신상털이를 해갖고 거기서 영장도 받지 않고 인체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혜경 씨가 뭐 정책보고 자금을 뭐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기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유용을 했다는 식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담당 수사관이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맞아요. 너희가 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잘못했지만 공모를 해서 잘못했지만 뭐 이득 취한 게 없고 실패한 거야. 근데 별 일이 아니야. 이것도 검사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이거 사기로 기소가 되면서 조금 황당하기도 했었고요. 도대체 이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기소를 했을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강혜경 씨가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협조를 하려고 자료를 넘겼더니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방송이나 이 청문회에서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막음 용도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갑자기 별건으로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별건 기소를 하려면 그 압수했던 증거를 이걸로 쓰겠다는 추가 압수영장이 필요한데 그 압수영장도 발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그때는 검찰이 인지를 한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인지 보고서도 기소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기소 절차도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 기소를 지휘하던 부장 명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지 않아서 검찰청법 위반까지 해서 기소를 해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검찰의 적폐 세트였던 그런 사건이 지금 창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변호인이 바로 저였고 그 자리에도 맞습니다. 같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당시 검사가 했던 말 충격적인 말 기억 안 나시나요? 아, 쌀쌀 다 긁어서 어떻게든 다 쳐잡아 놓고 싶지만 네. 네, 약간의 이렇게 봐주라는 식으로. 여운을 좀 남긴다는 식으로. 제가 기억하는 했었습니다. 원칙은 성격 같아서는 싹 다 잡아드리고 싶은데 너무 큰 맞아요. 사건의 네네. 일부라서 이 정도로 하는 줄 알아라 네네네. 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었죠. 아, 그거를 맞습니다. 강혜경 국장님한테 네. 오. 제가 옆에 같이 있었고. 있는데 그때 네. 조사 같이 말씀하셨어요. 있는데. 네네. 네. 네.
그때 대단하다. 당시는 기소가 안 될 줄 알고 제가 또 그쵸. 아이고 검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제가 손이 발이대로 싹싹 빌었는데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공소제기 내용에서 공소제기 내용에 대해서 그 명태균 씨는 자기는 하나도 받아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피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이죠. 네. 어떻게 하나도 안 받아갖고 어떻게 그 본인 생활을 이어갑니까? 아이들 뭐 학원비라든지 생활비 다 가지고 갔고 이게 본인의 약간 18번이라는 그 단어를 쓸게요. 18번이 나는 1원도 가지고 간 게 없잖아. 내 돈 뭐 손댄 거 봤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한테 사무실에 있을 때도 했지만 지금 방송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명태균 씨가 그때 신용불량이어서 강혜경 씨 계좌를 이용한 건 사실이고 네, 근데 맞습니다. 강혜경 씨 계좌에서 명태균 측 네. 그 댓글 많이 다시는 그분한테 네. 넘어간 거는 이미 계좌 기록이 꽤 다 많이 남아 남아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도 간 게 남아 그렇죠. 있고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지인한테 이자 네. 쪽으로 나갔던 비용이라든지 본인 통신비 그리고 뭐 임대료 이런 나갔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음도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기는 그냥 컨설팅만 했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보통 컨설팅하는 사람이 이렇게 실무자한테 전화해서 몇 퍼센트 올려라 이런 지시도 하나요? 아니죠. 업무적인 지시를 100% 명태균 씨가 다 해놓고 본인은 뭐 컨설턴트다, 뭐 영업사원이다 얘기를 하는데 왜 영업사원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뿌립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취임식에 초대장에 뭐라고 적혀 왔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네. 라고 돼 있었던 걸 기억하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영선 의원도 참 웃겨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5년 구형됐는데 이거 다 강혜경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본인은 다 이제 저한테 쏘갔다. 뭐 일단 두 분 다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도 그렇고 강혜경한테 다 쏘가가지고 난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부분이었고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억울하다 했던 게 딱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다 덮고 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가 너의 뒤를 봐줄게.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었고 저는 그게 싫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저는 이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대로 안고 갔었으면 이런 사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가야 될 거고 명태균 김영선은 저봐 강혜경이 저를 다 했어 하고 가는 그런 이게 그 짜여져 있는 이런 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혜경 씨가 다 했으면 본인 세비의 반을 명태균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몰랐다고도 할 수 없고 8,07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녹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원 한 장 틀림없이 반으로 나누지 않으면 명태균 씨의 불호령이 내려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강혜경 씨가 어떻게 했는지 그건 참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김영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나를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통화 내용에 본인이 공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무상으로 해서 내가 그 덕으로 해서 그 공천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통화가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김영선 씨랑 명태균 씨는 저를 이제 친근하게 못 느끼겠지만 저는 이제 사건 기록을 분석하다가 너무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고 내적 친밀감이 좀 있어요. 그분들 목소리가 그때 이제 막 미리 축하한다 그랬더니 야 그거 미리 알리면 안 돼 이랬던 맞습니다. 그 통화 네. 내용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검찰 기록이잖아요. 네, 네, 검찰한테도 다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부정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명태균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명태균은 김태열과 강혜경이 명태균을 기업 사기꾼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몰랐다. 받아들이기 너무 황당하다. 뭐 검찰보다 더 많이 조사한 특검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그 김영선 명태균 씨의 그 재판에 증인으로 이제 세 차례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녹취를 가지고 약간 이제 김태열 소장과 제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를 했던 부분의 이게 일부분이에요. 그 뭐 기업 사기꾼으로 몰아서 어쩌고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가서 국감이라든지 방송에 나가서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지를 봐라. 난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약간의 말에 허풍, 가장은 있어도 사기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태열 씨와 제가 뭐 공모를 해가지고 명태균 씨를 사기꾼으로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뭐 작당을 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전혀 그건 사실 아니고요. 오히려 초반에는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를 그래도 대표로서 약간 네, 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기업 사기꾼은 조금 격상시켜 준 거죠. 그냥 사기꾼인데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명태균 씨가 계속 그 특검에서 뭐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명태균 씨도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됐습니다. 예, 명태균 네. 씨가 특검의 자신을 기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초반에 그 약간 이런저런 얘기가 플레이바게닝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조금 걱정은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소가 안 될까봐. 분명 제가 있는데 기소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더 큰 소리 치고 다닐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기소가 돼서 플레이바게닝 이런 내용들은 없었구나라고 좀 안심은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특검은 이제 종료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명태균 게이트를 이제 종합특검이든 조사를 할 때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해서 담당했던 검사는 이미 명태균은 단물이 다 빠진 내가 보답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로 나아가지 않았나 싶고 명태균 게이트 이제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근데 사실 되게 많은 실타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발언의 결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또 국장님대로 말씀이 있고 또 명태균 씨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참 이 진실의 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내서 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어렵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검찰 조사를 거의 20회 가까이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합치면 한 35에서 40회 조금 안 네. 되게 받았을 거예요. 예. 이게 일반적인 수사를 한번 받아도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정말 무너지는데 그 강혜경 씨가 받았던 검찰 조사의 밀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뭐 3교대, 4교대를 해가면서 하는데 왜냐면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경찰 조사까지 합치면 거의 30회, 40회 가까이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